네, 그렇군요. 음, 저번에 음, 저 질문하신 거 네, 구미의 불연속성 있잖아요. 네. 그거 저기 저 좀 다시 한번 저기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 네, 후미 간의 불연 속성, 맞아요. 네. 지금 화면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이 교과서 문제가 하여튼 골치 아파요, 이게. 예. 교과서요. 네.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교과서만 그 교과서 자체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 장상호는 교과서 자체에는 이게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물체예요, 물체. 물체랑 다름없는데 음, 그 교과서를 지금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기 교회에서 또 뭐, 뭐 절에서건 종교기관에서 네, 성서로 떠받드는 거랑 네,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치면 어, 교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음, 종교 교리로 음, 종교 교리로 이걸 그 학교에서도 어, 드러내는 거죠. 교과서에 음, 정답이 있고 네, 교과서에 그 상위 학교 진학의 비결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 제일 억눌리는 억압이라고 할까 소외당하는 게 사실 네, 학생들의 그 학생들의 그 해석의 수준이거든요. 학생들 해석. 아, 학생들도 나도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 이번 단원에 대한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게 존중받지 못하고 네, 무시당한 채로 수업에 어, 교사의 그런 설명에 의해서 교과서 내용을 주입당하는 거죠. 예. 음, 결국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에 올라갔을 때는 어, 자기 생각은 없는 거죠. 음, 그냥 교과서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배웠다. 근데 그건 사실 어, 시간이 지나면 음, 잊혀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건 자기가 고심해서 저기 자기 주관에 의한 그런 책임감으로 이렇게 그렇게 성장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뭐 교리문답처럼 진행된 그런 그 그런 뭐 교과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어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활동으로 음, 변화시켜야 될까? 음, 일단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 부미간의 불연속성을 네, 가정해야 돼요. 음, 음, 학생하고 교사하고 네, 일단 교과서에 대한 해석의 품위가 다르다는 네, 거. 음, 다르다는 것의 전제는, 네, 다르다는 것의 전제는, 어, 음, 학생의 품위가 있다는 걸 네, 가정하고, 물론 교사의 품위가 있다는 것도 가정하는 거죠. 이 품위라는 건 이제 교과서 해석에 대한 품위예요. 네, 교사, 교과서에 대한
해석의 품위가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네, 그, 그 품위 간의 차이가 네.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음, 가정했을 때 이제 교육이 일어날 그 전제가 된다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뭐 저기 품위 차이가 너무 커도 또 같아도 일어날 수 없는 거고 네, 일단은 다르다는 그 전제하에 네,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그 다름이 네. 이제 그 이제 발생하고 지속할 때 교육이 음, 음, 교육이 발생하고 지속한다는 거죠. 음. 예. 불연속성이 그 뜻이었군요. 그러니까 저기 장상호가 얘기하는 이 교육본 이론의 설계 자체가 이론 네, 자체가 딱 떨어져요. 아주 음, 단순해. 예, 음, 알고 나면. 음, 알고 나면 아주 단순하고 수학의 그런 문제풀이 과정에 그런 아름다움하고 좀 비교가 돼요. 음. 예. 아, 근데 그래서, 아, 저 안 그래도 질문이 있었던 게, 지금 삼과 교육 책자 주신 것 중에서 예. 교육적 관계와 교육 공동체에 관한 소고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막, 뭐,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약간, 네, 그 논문이 되게 진짜, 그러니까 장상호 글을 읽을 때, 네, 그, 학문과 교육이나 교육학의 재건 이런 단행본으로 읽는 것보다 네, 그런 소논문으로 읽는 게 되게 좋아요. 어, 주제가 확 드러나니까,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뭐 되게 수학적으로 단순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막 약간 수식이 쓰이는데, 저는 약간 수학이 약해서 거기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였냐면 5페이지에, 혹시 좀 책 갖고 계시나요? 뭐, 어, 아무튼 떠올려 볼게요. 제가, 지금 네. 학교에다가 아, 왕창 놓고 오셨어요. 네. 와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림 1. 자연인 갑과 을의 교육적 관계 조합 형태. 1번. 을분의 갑은 후진분의 선진이 그러니까 X항은 후진분의 선진 더하기 2항은 상구분의 하화. 이것은 제자분의 스승으로 간다. 그래서 음, 약간 말로 풀었으면은 수도계적인 항목 X와 교육계적 항목 E가 있다. 그래서 그중 X항은 상호 주관의 측면에서 비대칭적이고 그 베타성의 면에서 경쟁적이다. 이에 비해서 E항은 대칭적이고 협조적이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수도적인 비대칭성과 경쟁적인 요소가 교육적인 대칭성과 협동성에 의해서 극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양항의 조합 방식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림 1과 그림 1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고요. 네, 그림 2에서처럼 그림 2는 뭐냐면은 그림 1이랑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을분의 갑이 아니라 갑분의 을로 돼가지고 그 갑과 을 자리가 뒤바뀌는 게 그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선진이 하화하고 후진이 상구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교육적 공조의 제일 원리라고 부른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갑과 을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교육적 관계가 갑과 을의 개인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요구하는 그 속성의 특정한 측면의 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건 그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 중요한가요? 근데 너무 왜 이렇게 갑자기 수학처럼 느껴지면서 어렵더라고요. 찬찬히 스님이 그걸
그 쌤식으로 해석해 네. 내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 음. 하나 중요한 그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독의 네. 관계가 어 당연히 교육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선진과 후진에서 네. 선진이 하와하고 후진이 네. 상구할 한국. 때 네. 그 교육적 관계가 저기 그 이루어지면서 예. 그 수독의 그 경쟁적이고 좀 예. 그 파괴적인 면을 예. 비대칭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 파괴적인 게 비대칭적이다. 예, 이 비대칭이라는 건 예. 그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네. 선진과 후진이 네. 의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근데 이 다른 걸 갖다가 네. 협동으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 서로를 파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선진은 후진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음. 후진도 선진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선진이 후진을 저기 이해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관계를 고압제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후진이 선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걸 예. 저압제라 예. 그래요. 아.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예. 미끄러지기 쉬운 게 이게 예. 비대칭적이라는 말인 것 아.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이 용어의 실제적인 의미가 뭘까 참 궁금해요. 예. 그 교육적 관계는 대칭적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대칭적이라는 건 어, 예. 교육적 관계에서는 이제 어, 선진이 하와자로 변신하는 거고 예. 이제 후진은 상구자로 변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 변신 과정에서 음.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로 협동하는 관계로 변화한다는 거죠. 대칭적이라는 건. 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손을 건네는 모습이에요.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칭적이라. 서로 음. 반대편에서 어, 네. 서로 서로를 돕고자 그렇게 협동하는 모습. 그렇게 될 음. 때 이제 이 관계가 교육적인 이제 공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 저기 선진 후진을 이 품위 차이를 정확하게 감별하지 못하고 네. 이 후진이란 놈이 후진이 네. 스승 노릇을 하려고 네, 맞아요. 그게 그런 경우가 웃겼어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음. 설사 어 처음에는 뭐 스승 노릇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파탄 난다는 거예요. 음. 예, 공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알고 나면 뭐 저도 뭐 네. 그런 수준 아니지만 조금 알고 나면 교육 본위로는 너무 단순해요. 어. 단순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도계, 교육계 지금 선생님 이 관계만 잘 네. 풀어내면 네. 앞으로 이 저기 그 교육 본위론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데 네. 정말 뭐 그냥 술술 익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단순함이 좀 수학하고 수학의 그런 문제풀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음. 단순함하고 뭐 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뭐 또 거창하지만 그거랑 아주 음. 흡사해요. 예. 음. 그래서 사실 교육 본위로는 뭐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음. 용어는 굉장히 많은데 예. 네. 그 용어가 다 저기 이론에서 이렇게 풀려버리면 뭐 음. 고압제, 저압제 뭐 그런 말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음. 돼요. 음.
그래서 그런 예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논문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이 분야에서는 뭐 후진이었지만 저 분야에서 선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네. 그런 가능성도 소개하면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 것도 재밌었는데 또 하나 약간 지금 읽다가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웠다 싶었던 게 이것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재밌어요. 네. 뭐였냐면은 갑하고 우리 대화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압 저압제를 겪은 이제 학생 후진이가 어 선진이가 약간 이렇게 올라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세상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리석게 굴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 말이 맞죠? 물론입니다.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음, 그리고 약간 이제 가끔은 제가 엉터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았나요? 참으로 송구합니다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와 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데 근데 음. 약간 을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오히려 좀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너무 막 무조건 칭송할 게 아니라 의구심도 갖고 하는 게 좀 비판적인 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음. 후진의 특권이라는 걸, 네. 후진의 특권, 그 상부자의 특권은 음. 실수를 해도 괜찮고, 음. 그다음에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사실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다음 반대편에서 스승의 입장은 네. 항상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음. 네. 기다리고, 음. 인내하고, 음. 또 참고, 네, 음.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면 자기도 다 겪어왔던 과정이기에 기다릴 수 있겠죠. 나도 네.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걸 자기 자신의 그 상구 과정이 있잖아요. 네. 자신이 어리석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네. 잘, 그, 언제든지 이렇게 잘 음. 불러가지고, 네. 그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맞아요. 지난 그런, 시간에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과거의 네. 모습을 다 네. 잊어버리죠, 웬만하면. 그쵸.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고. 네. 그, 저기, 그, 훌륭한 그 유명한 연주자 중에서 네. 그 교수를 안 하는 사람들도 네. 대학 교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음. 그 백건우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아내가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아. 저기 누구지? 그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백건우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네. 피아니스트인데 네. 네. 그 사람은 세계 좋은 대학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 다 네. 거절한 이유가 네. 이 자기보다 수준 낮은 그 저기 피아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 피아노 실력을 길러주려면 제자들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쵸. 네.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네. 그래서 항상 그 자기를 이제 상구로 몰아쳐 가지고 어. 연습량을 항상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피아니스트인데 이게 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게 음. 그 좀 안타깝더라고. 네. 약간 선생님 그 영화 보셨죠? 그거 있잖아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드럼 치는 영화. 위플래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혹시 보셨나요? 네. 위플래시, 위플래시가, 음. 위플래시에서는 교육적인 관계가 뭔가 있을 음.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봤는데 교육적인 관계가 보셨군요. 없어요. 결국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없죠. 예. 관계가 음. 없고 그냥 그 네. 대머리 교수가 그 이제 수도 수도계적인 경쟁의 음. 맥락에서만 음. 음. 그야말로 제목처럼 위플래시 하잖아. 채찍질 하잖아. 채찍질. 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음, 이제 우리 주인공이 예, 저기 복수를 하잖아요. 예, 예, 그 교육적인 복수도 아니고, 예, 너 진짜 나한테 나를 이렇게, 어, 예, 내 인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망쳐놨으니, 너도 한번 음, 엿먹어봐라. 음, 하여튼 음, 미국이란 나라가 뭐 그런 나라가 저기 어떤 면에서는 그 자유롭다는 게 네, 거기에는 뭐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게뭐 풍성하겠지만 수도계적인 그런 경쟁의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 네, 죽일 때까지 그냥 그 몰아치는 맞아. 게 음,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 음. 영화도. 예. 되게 막 극한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람도 또 이런 관점도 있잖아요. 그렇게 몰아쳐서 음. 결국엔 이르게 됐으니까 어떻게 좀 달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에 조금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 음. 음. 저도 그 영화 여러 번 봤어요. 저도요. 여러 번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여러 번 봤는데 교육 교육의 관점에서는 음. 교육 그런 관계에서는 교육이 살아 있을 수가 없죠. 수도계의 그런 저기 아까 얘기했던 네. 비대칭적 네. 그 관계가 그냥 너무 강하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음, 하여튼 그렇게 해도 영화는 매력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열정 그런 거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음, 것 같아요. 음, 참, 좋았어요. 그런 영화 만든다는 게. 음. 음, 저건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지금 없으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림 5 번에 교육의 수레바퀴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수레바퀴라는 것이 여기 앞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약간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퀴의 요소가 독립적인 요소인 뭐 철, 목재, 고무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굴러간다는 바퀴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교육에서도 그런 자체의 요소들 예를 들면은 뭐 이타, 보수, 존우, 뭐 자증, 자조 요런 요소들로 요런 요소들 종합이 되어서 음 '굴러가고 있다?' 음 예.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상구와 하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던데 잠시만요. 음 그게 이제 비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초기 논문이지만 이후에 음 이제 또 수레바퀴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음 다른 식의 버전으로 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 그건 이제 장상우가 이제 생각하는 어 교육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어 그건 좀 전에 얘기했던 철, 목재 이런 재료의 그런 어, 그런 조합을 네. 자질구레한 그런 거 싹 다 빼버리고 예. 그 자체 구조 이 구조는 이제 철학계에서 얘기하는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음 어, 이건 의식의 차원만은 아니고 무의식 네. 차원까지 내려가서 네. 이건 그냥 장상우의 그냥 독단이라 보시면 돼요. 독단. 예. 뭐 그런 거 자질구레한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네. 장상우가 그려내고 있는 네. 그, 그걸 이제 비유로서 이렇게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음. 장상우는 그냥 아,
상부의 구조랑 하와의 구조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런 몇 가지로 파악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자조나 뭐 이런 저기 이런 요소들 간의 관계들 이런 네. 관계들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어, 서로 관계가 복잡하고 의미를 서로 간에 이렇게 읽어내고 있고 이 자체로서 어 저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음, 그렇게 바라보시면 일단은 그렇게 음, 바라보세요. 이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저기 구조주의에서는 구조주의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주 특이한 생각인데 내가 장상우가 교육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관점도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대단히 네, 뭐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근데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구조는 어, 음, 이런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은 교육이 장상호를 바라보고 있고 교육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교육이 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런 구조 그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 네, 교육 그 네, 자체가 역사 이래로 우주 탄생 이래로 네, 과거에서 현재 미래 영원히 이런 구조로 있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예. 교육의 구조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미 완성형인가요? 교육의 구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이런 생각하면 참 예, 놀랍죠. 예, 장상우 그 글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예. 교육의 주체는 교육의 주체는 교육이다. 뭔가 절대자랑 하는 건가요? 절대. 네, 그게 구조예요. 구조주의의 구조가 그거예요. 그 음, 구조주의 이제 책을 쌤도 이렇게 뭐 철학 코너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구조주의를 이해하기라는 건 뭐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상호 선생님 얘기는 그래요. 교육의 주체는 교육이다. 네, 음,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영화 저기 절대반지 그 절대예요, 절대. 음. 네. 네. 굉장히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네, 관점. 이 관점을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구조주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의식의 음, 차원을 넘어섰고, 무의식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무의식이라는 게 사실, 이, 무의식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동물도 무의식이 있겠죠, 선생님? 네, 식물도 어때요?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식물에게도 모든 그러니까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래요. 존재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 세상 만물에는 음, 이 세상 만물은 다 교육이 깃들어 있어요. 음. 음. 네. 무슨 종교 같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하여간 저기 뭐 음,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네. 음,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사실 음, 너무 어떻게 보면 현학적이고 너무 어렵고 음, 음, 사실 한 줄 읽어낼 수도 없는데 음, 저는 장상훈 선생님이 저기 교육의 구조, 교육의 내재율을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네, 그런 구조주의 그런 학문하고도 대결을 했다는 게 음, 놀라워요. 우리나라 음, 학자 중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음, 그러니까 교육, 예. 모든 것은 교육이 들어있다. 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백이잖아요. 네, 전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감지하셨으면 네,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면서 선생님 그 공백의 그 자리를 네.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바꿔보세요. 음, 나는 교육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음, 어떻게 이해할까? 어, 음, 가끔씩 장상호는 이렇게 썼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 음, 근데 이걸 장상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 교육의 내재율이 왜뭐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장상호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해줄 말은 없죠. 음, 예. 음, 그, 이건 뭐 그 이분의 학문의 경지가 뭐 하여튼 최고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학자로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제가 음, 지금까지 독서를 한 바로는. 예, 음, 예. 일단 철학과에서는 없어요. 철학 음. 교수 중에는 우리나라 없어요. 음. 선생님,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막 교육의 구조를 탐구하시고 되게 막 깊게, 깊게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공부가 선생님의 인생,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어떤 영향으로 드러나나요? 이제 교사로서 제가 네, 수업을 해야 되고 네, 교과서를 어떻게 적절하게 네, 이해하고 활용하는 음, 부분에 대해서는 음, 또 이걸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그런 걸 이런 생각들을 이론들을, 하는. 음, 근데 적용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적용 단계로 가다가 굉장히 크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거를 이게 위험할 수 선생님, 있어요. 뭐 교과서를 뭐 없애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 그럼요. 그래서 이론을 알고 있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 하면서도 약간 어떻게 이제 실현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근데 음, 제가 그 음, 좀 네, 특이한 건 제가 수업을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게 음, 그게 좀 특이해요. 음, 그리고 수업을 좋아하는 건지 음, 수업에 대한 그 반성적인 인식,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음, 그게 좀 이제 조금씩은 구별이 되는데 일단은 음, 수업도 좋아하고 수업에 음, 대한 반성적인 인식, 수업 연구를 제가 좋아해요. 그 음, 수업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을 하는데 교육 본의로는 네. 거의 결정적인 그런 그 이론을 반성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반성적인 성찰에 필요한 그런, 예. 그래서 음, 제가 스님한테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어 그런 거죠. 수업을 좀 저기 반성해 보자. 음, 수업을 음, 반성하면 그 물론 쓰라린 면도 있지만 음, 또 그걸 통해서 제가 수업에 좀 더 집중하고
음, 그걸 가지고 또 재미있게 음, 제 시간을, 제 음,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집중할 수 음, 있거든요. 음, 근데, 근데 이제 되게 마흔 넘어서 되게 그냥 그, 이제 뭐 저는 가까이 본 건 이제 남자 교사들의 모습인데 네, 그냥 마흔 넘어서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교사 네, 생활을 이제 하고, 네, 어, 스스로, 스스로 전문직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음, 좀 갑갑했죠, 저도. 어. 음, 그리고 그걸 저기 이제 탈피하는 방법으로 네, 교장, 교감, 그런데 이제 시간을 쏟거나 네, 그러는 게 되게 좀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저는. 어, 제 음, 성향상. 그래서 음, 저는 어쨌든, 철학 공부도 하다가, 음, 원래 철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교육이라는 게 뭔지, 그게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음, 원래 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저기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주된 저기 음, 독서 이력은 그냥 교육본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어. 음,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좀 자극이 음, 되고 있어요. 음, 예. 음, 예, 왜냐하면 이런 사례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음, 예. 이런 사례가 또 이렇게 깊어지는 단계로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음, 음, 선생님하고도 지금 이게 지금 몇 개월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네, 얼마나 지속될지 그건 모르죠. 예. 음, 근데 뭐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고 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필요로 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제가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음, 그걸 좀 이제 기회를 이렇게 포착하는 입장이고 음, 그렇죠. 어. 음.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네. 너무 근데, 부담하지 마세요. 네, 뭔가 반성하는데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런 걸 좀 읽어보고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고 수업을 조금 더 잘 '어떻게 하면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발문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근데 다른 교육대학원, 그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그 교직 과목들, 교과 네. 교육학을 이렇게 보면 네. 그 수업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네. 그런 거울이 이제 그 교과 교육학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론들이 그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 예. 음. 근데 이걸 교과 교육학에서 이걸 알고 뭔가 이제 우리 교과 교육을 비출 수 있는 좋은 거울 중에 어, 교육본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음. 이 정도만 해도 네. 교과 교육학에서 굉장히 엄청난 운동이 일어날 텐데 음. 그냥 뭐 짜집기식으로 뭐 이런 음. 학자가 뭔 얘기했다, 뭔 얘기했다. 음. 그런데 그게 교과 수업하고는 전혀 맥락이 안 닿는 거죠. 음. 예, 전혀 맥락이 안 닿아.
과연 그런 게 맥락이 닿고 도움이 되는 이론이 있는지 전 좀 음, 궁금해요. 제가 몇 개 찾아본 건 그 국어 교육에서 그런 게 있을까? 제가 보기엔 음, 없는 것 같아. 음, 국어 교육은 정말 정말 저기 어 그다음은 또 체육 교육 없는 것 같아. 예. 음, 온갖 이상한 저기 그 아우 그냥 음, 골치만 아파 얘네들. 체육교육 전공했다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음, 머리가 그냥 뒤범벅이 돼 가지고 음. 뭔가 교육 본이론의 가치를 저도 어렴풋이 느껴가는 것 같아요. 아, 음 약간 바탕이 되어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근데 다만 이제 이걸 너무 이 논문이라는 거나 아니면 장성호 교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가 너무 지금 따지면 막 20년 전, 뭐 30년 전까지도 가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요즘 세대의 언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학교,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혁신학교니까 그런 거에 조금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은 또 교육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변형도 허용치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이제 그 음, 장상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기 그 이 섬세한 이론인데 네, 그 양상이라는 말이 있고 네, 양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교육의 내재율은 네, 양상이다. 그리고 네, 이 교육의 그 양상과 다른 환경이 만날 때 그게 교육의 네, 양태로서 이제 우리 우리 생활에 이제 네, 드러나는 거예요. 양태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음, 상은 양상은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양상과 어, 정치라는 양상이 만나가지고 어, 만나는 어떤 접점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게 교육의 양태로 이렇게 교육과 정치가 음, 만나는 양태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양상과 양태를 이걸 저기 책을 읽으면서 잘 구분해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음, 장상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어떤 때는 교육의 내재율, 교육의 음, 양상 음, 음,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 양상을 양태로 다 돌려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건 다 교육이다. 음, 음, 그건 그 교육의 어떤 부분적인 양태일 뿐이지 그게 음, 양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음, 되게 용어 하나하나에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음, 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장상호는 교육본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 때 학교를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학문과 교육이라는 그 4,000페이지 5권짜리 그 일종의 보고서를 보면 네, 거기는 학교라는 학교라는 말 자체도 사실 없어요. 어, 네.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 그 저기 기관일 뿐이다. 그렇게 음, 쓰여져요. 근데 우리 교사들 머리는 항상 학교 하면 교육이잖아요. 그쵸. 이 생각이 있으니까 교육본이로는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요. 음, 읽어도 다 오해를 하고, 음. 어, 그래요. 응. 그러면 교사가 아닌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걸 읽어도 되겠네요. 애초에 학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럼요. 교양서죠. 음, 음, 진짜 교양서예요. 응. 음, 모든 저기 음, 대학 교양인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음. 우리 삶의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그래서 교육은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냥 오히려 음, 교육은 저기 어 학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참 거의 다 사라졌고, 음, 오히려 학원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음,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음, 우리 영화에서도 보듯이, 정말 저기,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음, 그 자기 딸과 같은 그런 네, 심정이잖아요. 네, 네, 그런 심정으로 단계 단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음, 단계 단계 챔피언이 되는 그 과정을 밟는 그게 교육이죠. 음. 음, 음. 근데 학교는 너무나 과도하게 어, 네, 과도하게 언어가 개입이 돼 가지고 네, 말만 무성하죠. 후미는 음, 전혀 터치 안 하고 네, 말만 너무 무성해 가지고 음, 아이들이 초중고를 다 거치고도 최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서도 자기의 초중고 그 학교 체험을 어, 돌이키고 싶지 않죠, 절대. 음, 왜냐하면 품위를 전혀 터치 안 했으니까. 음, 예. 그러니까 학문적인 체험을 전혀, 전혀 못했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나 저 지방대학 들어가나 음, 거기서 학문 체험을 할 수만 음, 있다면 음, 똑같이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음, 예. 그,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얘기는 도대체 미친놈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나라에서 저기 학문의 전당 그러면 서울대학인데 참 안타깝죠. 음, 사실 서울대 애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잘 외워가지고 베끼는데 음, 베끼는데 아주 선수들, 베끼는데 선수들. 음, 아까 그 이제 사카모토 유이치도 보면 네,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음악 세계가 넓은 사람이고 우리 한국 음악과도 교류를 하고 음, 그러는데 참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작곡으로서. 음, 근데 뭐 저도 그렇게 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지만 유해열은 그 베꼈잖아요. 네,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논란이 아니라 그건 베낀 거예요. 어디 봐도. 근데 유해열의 그런 그 그런 표절에 대해서도 네, 사카모토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위기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다 영향을 받는 거라면서. 근데 정말 그 훌륭한 것 같아. 자신에게는 음, 엄격하고 남에겐 음, 너그럽고 음, 정말 그 훌륭하신 분 같아. 그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러네. 그런 것도 교육이잖아. 근데 그 선생님 그건 아세요? 그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한대요? 가장 많이 하는 쪽에 속한다는 거. 오, 그 거짓말과 관련된 그 범죄가 네, 사기죄, 무고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사기죄, 무고죄 그건 데이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유가 뭘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도덕성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아니, 그건 저기 우리 학교 교육이 학교 응,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그런 시험 행태가 다 베끼는 거기 때문에 응. 베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약간 거부감이 의식이 없다. 없는 거죠. 예. 음, 베끼는 것도 자기 거고. 예. 아, 음, 거짓말이 이렇게 횡행하는 나라가
음, 이제 사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이에 표절이라는. 반해서 이에 음, 반해서 그 사기죄, 무고죄가 가장 적은 음,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일본? 우리 아닌가? 미국? 동아시아에서는 음. 일본이에요. 아, 네. 진짜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음. 일본, 저기 영국, 미국 이런 쪽, 오, 그 소위 말하는 저기 선진국들 있잖아요. 예. 네, 문화적으로 이렇게 선진국. 아우, 창피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정말 재미난 음, 그 얘기들이 많은데 그 음, 거짓말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건 문화적으로도 좀 여러 그 해석들이 많은데 네. 아무튼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 그렇네요. 너무 이게 심각한 수준인데 음,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음, 저기 학교 시험 과정에서도 하는 게 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음, 이런 게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음, 자기 지식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그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음, 그, 다 남의 지식을 자기 것이냐. 음, 그리고 남의 지식을 또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자신도 없는 거고, 음, 그런 게 문학의 전반이나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표절이라는 음, 게 너무나 학문에서는 거의 다 표절이에요. 아니, 전부 표절이에요. 음, 전부 표절이에요. 우리나라 저기 철학 교수들이 자기 철학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뭐 무슨 저기 칸트 철학 전공이라고 그러고 다 그런 식이지. 음, 교과 교육학? 교과 교육학자 중에서 저기 자기의 그런 그 나름대로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범대학 교대에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외국의 뭐 저기 학자들 이론은 다 제일 심한 곳이 사범대 교육대거든요. 음, 예, 전부 표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기 참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표절 체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좀 창조적인 그런 건 어, 사실 기대할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노벨상이나 필즈상이나 우리나라 출신 중에서 나오기 어려운 건 초중고의 그런 그 수업 체험이 너무 학문이 아니라 상구도 아니고 그냥 표절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음, 예. 학교를 벗어나면 그런 게 창조적인 게 많이 이루어져요. 음, 학교를 벗어나면 뭐 학교 바깥에서 뭐 손흥민, 뭐 그다음에 뭐 여자 골프, 뭐 바둑, 김연아 얘네 다 전부 다 학교 바깥에서 창조적인 그런 그 그걸 이룩한 어떻게 보면 수도계의 장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음. 특히 바둑 같은 거. 음. 바둑 같은 걸 또 뭐 육성하겠다고 학교 교과로 뭐 한국에서 채택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망하는 음, 거예요. 망하는 재밌어. 거예요. 음. 음, 또 뭐 바둑 교과서 하나 또 생기겠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좀 성찰의 그런
성찰의 좋은 도구. 이게 이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음, 교사들의 그 남는 시간을 뭐 재미난 시간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그중에 수업 연구가 사실 얼마나 저기 재밌어요. 매력 있고. 음, 근데 수업 연구를 안 한다. 교사로서. 좀 그렇죠.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음, 자기 그 장상우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쓴 부분에서. 어, 교사가 교사가 수업하는 시간보다 수업을 반성하는 시간이 결코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글귀도 있어요. 음, 아, 그러면 수업을 4시간을 했으면 수업 어, 연구는 4시간 더 하라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자체에 굉장히 음, 뭐, 자체가 고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미가 음, 될 수 있는데 사실 교육본이론 재밌어요. 예. 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정말 야 세상에 이런 학문도 있구나. 아, 음, 그리고 저는 학문의 창시자한테 뭐 계속 한 10여 년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학회 때마다 세미나 때마다 볼 때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저는 집중적으로 도제 도제 관계를 맺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문의 창시자를 이렇게 저는 그런 체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뭐 세상에 삐까뻔쩍하는 유명한 학자들 뭐 장상 선생님하고 항상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예. 다음에 한번 같이 인사드리러 가요. 차 마시러. 예. 정말 인품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음. 선생님 혹시요, 다음 주에 예. 월요일 날 봬도 월요일 방과 후에 봬도 될까요? 아, 그, 모레요? 줌으로요? 모레? 아니요. 다음 주 17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저 16일 날 7시에 뵙는 건데 원래는 음, 그게 조금 그날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이제 다음 날인 17일 월요일 날 한 뭐 3시 아니면 2시? 그때 뵈면 될 수 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때, 요때 그걸 해가지고, 네네. 저기, 뭐냐, 일정이 점프업 있으세요? 시작해요. 점프업. 그러시구나. 맞네. 점프업. 심부름 시작하실 4시에 때네요. 만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16일에 맞춰볼게요, 선생님. 16일 7시 맞춰볼게요. 16일? 네네. 혹시 안 되면 어, 음, 한 주 딜레이 하면 되죠. 뭐. 일단은 맞춰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음, 지금. 하여튼 뭐, 읽어보시다가, 네, 오늘처럼 궁금하신 거, 네. 뭐, 제 얘기 좀 많이 줄여야 되겠네. 예. 아, 아니,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뭐, 어떤 논문, 저기, 몇 쪽, 저기,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몇 쪽만 그렇네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제가 좀 궁리해서 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그처럼 특석으로 해도, 근데 중구난방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되면. 음, 그렇죠. 네. 그래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음.